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발달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변화 현상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발달하게 되면 어린애들만 발달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발달하면 제일 먼저 그 떠오르는 그 동의어라고 그럴까? 그게 뭐냐면 성장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갓난 어린아이가 꼭 한 뭐 3.75kg 요 정도 되는 아주 갓난 아기가 점점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야 발달해 간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발달 그러면 어린 시절에만 주로 우리가 발달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발달을 그 어린 시절로만 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어린 시절이 지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을 좀 등한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발달이라고 하는 거를 이 성장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다르게 보아야 된다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좀 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얘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발달하게 되면 제일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성장하는 거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쭉 성장을 하는데 성장을 하다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장을 하나요? 여러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성장하시나요? 아니죠. 예, 생각만 해도 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키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키를 갓난아기 때는 조그만 녀석이 조금 이렇게 커가가지고 쭉 이제 크다가 되게 언제까지 키가 크나요? 네? 20대까지 이제 키가 크다가 그 이후에는 쭉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되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조금 줄지요. 제가 키가 1m 73cm라고 저는 쭉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이 정기 검진을 받는데 키를 재보니까 1.5cm가 줄었어요.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나이가 들면 조금 준대요. 그 얘기 듣고 제가 굉장히 그날은 아주 우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키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이 키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쭉 이렇게 커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쭉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그다음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이제 이게 떨어진단 말이죠. 뭐 키는 이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쭉 유지되다가 약간 더 작아지는 이제 이런 시절을 이제 그 모습을 보이는데 이쪽이 나이라고 그러고 이쪽이 우리가 이제 성장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성장이 쭉 되다가 여기 멈추는 시기가 있겠죠. 이때가 되게 우리가 어떤 시기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때가 청년기예요. 응? 청년기고 쭉 유지가 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이 유지가 안 되다 약간 이제 이 쇠퇴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가 어느 때일까요? 예, 이게 노년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때가 되면 이제 사망에 이제 이르는 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발달이라고 하는 거를 성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크게 보면 우리들의 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세 시기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이렇게 쭉 성장해 가는 시기, 그 다음에 유지가 되는 시기, 그 다음에 약간 쇠퇴해 가는 시기 이렇게 세 가지 시기로 우리가 이제 나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네. 쇠퇴하는 시기라고 믿고 싶지 않으시지? 그렇다고 또 우리가 양심이 있으니까 계속 성장하는 시기다. 이것도 조금 그러니까 이제 유지해가는 시기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이 그렇죠. 되게 이제 우리가 사실이 그런데 되게 우리가 발달을 성장이라고 놓고 보면 발달은 이 태어나서부터 여기까지만 발달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가 발달이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좋은 때가 어느 때예요? 제일 좋을 때. 제일 좋을 때는 이 성장이 제일
그 절정에 달했을 때가 제일 좋을 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을 때가 우리는 언제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청년기, 젊은이 시기죠. 이 청년기가 우리 삶에서 제일 좋은 때다. 이제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우울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도 다 이제 좋은 시절 다 지나가지.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성장을 안 하지 유지를 좀 길게 하려고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 시기가 우리가 제일 좋은 시기라고 보통 우리는 암암리에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 시기가 제일 좋은 시기니까 지금 여기까지 안 온 요 어린 애들은 하루 빨리 자꾸 이 시기가 되려고 그래. 왜냐면 이때가 제일 좋은 시기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자꾸 그 어른들을 흉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아들들 같으면 아버지 모습을 이제 흉내내려고 그런단 말이죠. 요즘에는 뭐 집에서 담배 피는 그런 이 분은 거의 안 계시지만 슬쩍 이렇게 아버지처럼 담배도 한번 펴보는 이런 흉내도 한번 내보고, 우리 여자애들 같으면 뭘 흉내 내봐요? 그렇죠. 어머니가 약간 출타하실 때 몰래 그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화장도 한번 해보고 이러면서 나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하는 이러한 그 바람을 갖고 있고, 얘네들이 보기에는 어른이 되면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이제 착각 속에 이제 이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좋은 시절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발달을 성장이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가 계속 성장을 하니까 이때가 좋은 시기고, 성장이 제일 절정에 달했던 요 시기가 제일 우리 삶에서 아주 제일 좋은 시절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요 어린 아이들이 요 어른 같은 이러한 모습을 하는 거를 아주 잘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때 애들에게는 어른답다 이런 칭찬을 한단 말이죠. 어른답다라고 하는 게 이게 칭찬인가요? 아니면 이게 뭔가요? 이게 좋은 거죠. 얘 어른다우네. 이러면 굉장히 얘가 잘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자기 나이 또래 애들보다는 더 빨리 성장을 하고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른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나이가 지난 분들은 어떨까요? 요 나이 지난 분들은 어떻게 살으려고 노력을 해요? 가능하면 이게 이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때가 제일 좋은 때니까 이 시기를 지난 분들은 자꾸 요 시기에 제일 그 자기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업을 하기가 다들 어렵잖아요. 어려워도 끝까지 살아남을 이 사업이 뭐냐? 그거는 이 시기가 지난 분들에게 당신은 아직까지도 요 때처럼 아름답다 하는 이런 환상을 심어주는 이러한 산업은 참 오래 갈 거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한다는 거죠. 특히 남성보다도 누구에게요? 여성들에게. 여성들이 더 아름다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요 때가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 시기가 지난 분들, 제가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요 시기가 지난 분들은 가능하면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환상을 갖게 해주는 이러한 산업들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산업이 뭐가 있을까요? 그럼요. 예를 들면 화장하고 관계되는 이러한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의류, 이 패션이라든가 이런 산업들이 다 요 시기가 지난 이러한 이 분들에게 아직까지도 그 아주 인생에서 제일 아름다운 20대의 절정에 있다 하는 이러한 그 느낌을 갖게 해주려고 하는
이러한 산업이란 말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화장품 산업이라든가 의류라든가 이럴 때 거기에 나오는 그 모델들이 되게 나이가 언제 때예요? 되게 나이가 20대의 그 초반 정도 돼가지고 우리가 보통 제일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모델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모델로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환상이 뭐예요? 당신도 이 화장품을 쓰거나 이 옷을 입으면 나처럼 굉장히 지금 젊어진다. 이제 이런 식의 참 그 이룰 수 없는 꿈을 이룰 수 없는 꿈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주고 여기서부터 멀어져 가면 하루하루 상당히 그 슬픈 이러한 느낌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좋아하는 우리 가수 중에 고 김광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김광석 씨의 노래를 좋아하시죠? 그때 또 하나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서른 즈음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서른 즈음에. 근데 가사가 좀 생각이 나시나요? 이 서른 즈음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 수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무슨 가사가 나오느냐 하면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니고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하루하루 멀어져 간다. 얼마나 이게 느낌이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고 이런 느낌인데 서른 즈음에 그런 느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른 즈음이라는 게 가장 이제 청년이라고 그러게 되면 서른 즈음에 하루하루 멀어져 가.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니고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이 노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는 다들 자기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도 여기 영원히 머물 줄 알았는데 하루하루 멀어져 가고 그 빈 가슴을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어요. 참 슬프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발달이 성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게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발달 심리학을 공부하는 이 심리학자들도 얼마 전까지는 발달 심리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발달 심리학의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더 이상은 발달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거는 연구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발달 심리학 제가 학부 때 심리학을 배울 때 발달 심리학은 여기까지밖에는 공부를 안 했어요. 그 더 이상은 발달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연구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 인사를 드려요? 연세에 비해서 젊어 보이시는데요? 이제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한테 하는 덕담이잖아요. 그러면 또 그 이야기를 들으신 분은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게 왜 고마운 일일까요? 그렇죠. 그 얘기는 이때가 제일 좋은 시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암암리에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시기가 지난 분들에게 요 시기에처럼 보인다 그러면 그게 고마운 거가 되는 거다 이거야. 저를 아끼는 제 제자들이 저에게 그 선생님 머리를 염색을 하시면 한 10년 이상 젊어 보이실 텐데요.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염색을 하라고 이렇게 이제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은 제가 좀 더 젊게 보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이제 염색을 하라고 이렇게 권하는데 그럼 제가 이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번 질문을 해요. 그런데 내가 왜 젊어 보여야 되지? 내가 왜 젊어 보여야 되지?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우리가 젊어 보여야 돼요? 그냥 내 나이답게 보이면 안 돼요? 앞으로는 이 질문을 한번 심각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기는 이거는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별의별 노력을 다 하더라도 이 시기는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다시 안 올 그 시기를 우리가 바람직한 시기라고 놓고 자꾸 거기에 비슷해지려고 하면 이 싸움을 이길 분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없어요. 이 싸움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산다는 것은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제자들이 저를 아끼는 마음을 물론 제가 알지요. 알면서도 왜 우리가 젊어 보여야 되지? 하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본단 말이죠. 그거는 나한테도 계속 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는 한번 잘 물어보셔야 되는 대답이에요. 도저히 갈 수 없는 시기를 뭐하러 우리가 자꾸 거기에 집착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제자들에게 나이가 들어서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또 한번 물어봐요. 그럼 이 친구들이 굉장히 난감해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나이가 들어서 좋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 여러분들 나이가 드셔가지고 좋은 점이 있으세요? 그렇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 좋아지는 것도 많아요. 저는 지금 제 나이 바로 오늘이 저는 제일 좋아요. 저는 다시 20대 30대 이 시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 두려움과 갈등과 이러한 그 시기로 저는 전혀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지금이 딱 좋아요. 물론 우리 주위에는 그 하시는 일에 따라서 좀 더 젊게 보이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 사회가 계속 이 젊은이를 중심으로 그 시기가 제일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나이 들었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젊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우리가 젊어 보인다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을 해보게 된 이유는 이 우리가 지금 20세기 후반에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문명의 이기가 발달한 것도 있고 있겠지만 우리들의 이 발달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한번 놓고 보게 되면 그게 뭘까요? 그거는 이 노년기가 굉장히 길어졌다는 거예요. 노년기가. 이 노년기가 우리는 굉장히 길어졌어요. 우리 모두 사실은 다들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 이런 이야기 중에 뭐 연세 드신 분이 하는 거짓말이 뭐 우리나라에 거짓말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결혼 안 한 젊은 여성들이 절대 결혼 안 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예요?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밑지고 판다는 거. 이게 다 이제 두 번째 거짓말. 세 번째가 뭐죠? 그렇죠. 연세 드신 분이 늙으면 죽어야 돼. 뭐 이제 이게 우리 사회의 3대 거짓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사실은 우리는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어 해요.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욕망이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우리는 옛날에 사람들이 가졌던 그 욕망을 이루는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 노년기, 살아가는 이 노년의 시기가 굉장히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발달이 여기까지만 일어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유지나 쇠퇴가 된다면 이 시기가 너무나 길어. 이거는 언제나 이 이야기가 맞았냐면
인류가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을 때, 그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게 뭐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맞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과 왜 우리가 젊은 거를 그렇게 좋아해야 되는지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기가 과연 길어졌느냐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까요? 우리 이제 소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거를 이제 평균 수명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요즘에는 이걸 이제 평균 수명을 무슨 기대 수명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평균 수명이 얼마나 돼요? 우리나라 현재. 예,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현재 우리 평균 수명이 83.3세예요. 83.3세. 근데 이제 이게 남녀가 평균으로 해서 83.3세인데 여성은 85세, 6세 정도 됐고 남성들이 한 80세 이렇게 돼서 요거를 이제 평균을 내면 83.3세 이제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요. 예를 들면 이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비공식적으로 재본 때가 1919년이에요. 1919년이 무슨 때죠? 3.1운동이 일어났던 때가 1919년이고 이때가 유관순 누님이 활약하던 때야.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실지 한번 짐작을 해보시겠어요? 40, 50, 55세. 이거 되게 여쭤보면 이게 5단위로 나가요. 40, 45, 50 이렇게. 그게 그렇게 마음이 편하신가 봐. 자, 그런데 이 비공식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더 효율적으로 수탈해 가기 위해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그 당시 이 한국 사람들의 이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거를 재봤어요. 비공식적으로. 그랬더니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27세. 놀랍죠?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100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게 2019년 현재 우리가 83.3세니까 1919년이니까 이게 100년 전이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27세. 세상에. 네. 이게 전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100년 만에 이 평균 수명이 몇 배로 늘어난 이 나라가 전 세계에는 없어요. 우리 6.25 때, 그러니까 1950년 6.25 때는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얼마였느냐면 34세. 그러니까 이때나 맞는 얘기다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삶을 바라보는 게. 그런데 이 평균 수명이 지금 83세라는 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거를 이제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날 때 27세이면 3.1운동 하시다가 다 옥골 치르다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뜻인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이 평균 수명은 어떻게 재는 거냐면 간단하게 한번 재보면, 예를 들면 A라는 나라에 두 사람이 A 나라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100세까지 살았고 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면 이거 평균 수명이 50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100이잖아요. 나누기 2를 하면. B라는 나라에는 한 사람은 51세까지 살았고 한 사람은 49세까지 살았어요. 이 나라 평균 수명이 어떻게 돼요? 이것도 50이에요. 평균 수명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재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919년에 27세였다는 것이 현재 우리가 83세로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평균 수명을 좌우한다는 거야. 이게 뭐죠? 영유아 사망률.
영유아 사망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일찍 다들 이제 죽으면 이게 영세가 되니까 평균이 확 내려간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그 나라가 얼마나 선진국이냐 하는 거를 알아낼 수 있는 이 제일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평균 수명을 보면 알아요. 기대 수명.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높으면 높을수록 선진국이죠. 왜냐하면 영유아 사망률이 낮다는 얘기는 이거는 태어나면 어린아이들이 거의 다 성장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는 우선 의료가 발달됐고 그다음에 섭생이 발달되고 환경이 발달되고 다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도 다 가능하면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선진국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옛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는 농사 중에 무슨 농사가 제일 힘들어요? 자식 농사가. 지금은 뭐 자식 농사 한다 그러면 공부 잘하게 만들어가지고 무슨 뭐 명문대학을 보내는 게 자식 농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옛날에는 안 죽이고 어른이 될 때까지 잘 살게끔 도와주면 이게 자식 농사를 잘한 거다. 이제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2019년 현재, 작년 현재 우리나라가 83.3세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60세 정도 되신 분들이 딱히 별 지병이 없으시다 하게 되면 이분들은 90세 이상은 기본으로 다 사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지금도 무슨 사고를 당한다든가 어떤 질병 때문에 83세 이전에 돌아가시는 분이 지금도 계시잖아요. 숫자는 적지만. 그러니까 이분들이 평균을 좀 깎아가지고 83세라는 얘기니까 그런 일이 우리가 없다고 치게 되면 90세는 기본으로 다 사실 거다라는 게 예상이 되고 여성들은 거기보다 더 사니까 여성들 같을 경우에는 이제는 90세는 뭐 기본으로 사실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거의 반 정도는 백수를 다 사실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쁜 일인가요?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좀 우울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오래 살고 싶다 하는 인간의 이 소망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거의. 응? 그러면 여기 지금 90세 그러면 청년기가 예를 들면 아까 30 즈음에 그럼 30년까지 좋은 시절은 30년이고 그 이후로는 지금 계속 유진화되다가 퇴보하는 이런 시대라고 생각을 하면 60년은 우리가 매일매일 멀어져 가. 야, 이거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너무 암담하고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우리 삶을 바라본다는 게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이 20세기 이전에는 이게 그 통용됐던 이러한 이 우리들의 그 이해인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발달을 성장으로 보는 거는 우리들의 현재 삶에 맞지가 않으니까 발달을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요새는 발달을 뭐라고 바라보느냐면 발달은 변화다. 단순히 우리가 변화하는 것뿐이다 이거야. 이제는 성장한다 이런 개념. 성장한다는 건 성장은 좋은 거고 성장 안 하면 나쁜 거잖아요. 우리 느낌에. 근데 이게 이제는 좋고 나쁘고의 개념으로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지금 이걸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우리들의 이 발달을 성장으로 놓고 보면 이 우리 성장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면 되게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거를 변화라고 하는 거를 발달을 이거를 변화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삶은 태어나서부터 이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성장으로 보는 거하고 변화라고 놓고 보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거를 성장이라고 놓고 보면 제일 좋은 시기가 있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유지되거나 퇴보되는 시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변화라고 놓고 보게 되면 변화의 이 양상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옆으로 그냥 직선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어느 시기가 어느 시기보다 더 좋은 시기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청년이 좋은 게 아니라 각각의 그 시기가 다 그 시기마다 특징이 있고 그 시기마다 좋은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고 이런 것이 다 같이 있어서 이제는 어느 시기가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느냐? 이거 뭐 괜히 위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대개 경우에 이게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볼 때에는 어디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우리들의 몸에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당연히 쭉 성장해 가다가 유지되다가 퇴보해 가는 그래프를 그려요. 우리 몸하고 관계되는 건 어디나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몸하고 관계되는 이러한 이 요소들 중에는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지속적으로 더 계속 이 성장해 간다 이런 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몸만 있느냐? 그게 아닌 거죠. 뭐가 있냐면 우리들의 마음, 심리적인 데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 이거는 이제 우리들의 신체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우리들의 심리적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심리적인 것 중에 이제 대인관계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능력이 대인관계 능력인데 어린아이들이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를 잘 맺어요? 아니면 어른들이 대인관계를 잘 맺어요? 어른들이 훨씬 대인관계를 잘 맺죠. 그러면 청년들이 대인관계를 잘 맺어요? 아니면 중년이나 노년들이 대인관계를 잘 맺어요? 중년 이상 넘어가야지 드디어 이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이게 이제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고 보면 우리들이 이 심리적인 측면은 발달해 가는 게 이런 식으로 발달하기보다는 또 다른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심리적인 것이 발달해 가는 그래프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발달해 가는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능력. 이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난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내가 다른 관계에 인간 관계의 이 능력이 좋아지는 측면으로 보면 나이가 들어도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제가 나는 지금이 좋다 이렇게 얘기한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젊었을 때는 굉장히 성격이 까칠했어요.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지금도 제가 좀 까칠하게 보이시나요? 고마워요. 자, 지금은 제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주 굉장히 유하고 보기 좋게 나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가족들이 그런데 주로.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느는데 젊었을 때 저를 아는 사람들은 많이 변했다 그래요. 제 별명이 옛날에는 이 면도칼이었어요. 굉장히 까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마음에 안 들면 해대고 말이죠. 이제 이랬던 성격인데 지금은 많이 이제 둥글둥글하게 유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성격이 좀 더 이제 이 성숙해진다 그럴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원만해진다 그래요. 성격이 참 원만해졌다. 되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격이 원만해지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굉장히 까칠하고 아주 날카롭고 이랬던 성격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원만해진단 말이죠. 원만해진다는 건 이 사람하고도 사귈 수 있고 저 사람하고도 사귈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원이 둥그러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원처럼 둥근 성격이 된다.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격이 성숙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보게 되면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게 이제는 훨씬 더 편해지고 더 즐거워지고 이렇게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이 청년을 지나면 우리가 몸은 약해져 가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 마음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더 원만해지고 더 다른 사람과 잘 관계를 맺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보다는 우리 자녀들이나 타인을 더 생각해 갈 수 있는 우리 삶의 이런 이해 폭이 굉장히 더 넓어져 가지 않아요? 자, 그러면 거기만 있느냐? 우리 삶이라는 게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측면이 최근에 굉장히 대두되는 게 뭐냐면 우리들의 영혼, 영성, 우리들의 영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린애 때가 제일 발달돼 있나요? 아니면 언제 발달이 돼요, 영성이? 영성이 발달해 가는 거는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이게 이렇게 발달해 가요. 그러니까 영성이 발달해 가는 거를 보면 그거는 중년 이후에 훨씬 더 영성이 발달해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도 뭐 영성이라는 거 쉽게 예를 들면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이제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신앙이라는 게 어린아이 때하고 지금 앞으로 또 우리가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될 때 언제 더 그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질까요? 이거는 나이가 들었을 때 훨씬 더 우리들의 이 신앙이 더 깊어지고 영성이 더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자, 예를 들면 요 시기를 한번 봐요. 요 시기를 이렇게 한번 보면, 요 시기를 위로 요렇게 하게 되면 신체적인 면은 여기고, 그 다음에 마음, 심리적인 면은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성은 여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합치면, 제가 이게 그래프를 좀 잘못 모양을 그렸는데 여기 요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을 보게 되면 이쪽은 지금 이쪽이 이제 이렇게 떨어져 간단 말이죠. 여기를 보시면 떨어져 가지만 이 마음은 이쪽에 있고 영성은 더 깊은 데로 올라간다 그러면 요거 세 개를 또 평균을 내면 또 가운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떨어져 가지만 영성은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보게 되면 어느 시절이 어느 시절보다 더 좋은 거는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젊은 시절이다 그러면 몸은 굉장히 왕성하고 건강하고 체력이 제일 좋은 때죠. 그건 당연히 좋은 면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다든가 이럴 때는 굉장히 까칠하고, 그리고 이 영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깊은 이 하나님과 교류하는 깊은 단계까지는 아직 못 올라간 단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좀 더 들었다 하게 되면 몸은 옛날만큼 그렇게 건강하거나 힘이 정력이 좋은 건 아닌데, 그러나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이 이해의 폭은 훨씬 더 넓어졌고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능력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느 시절이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이 30즈음에가 제일 좋은 시절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때가 제일 좋은 때다 하는 이유를 이제 아셨나요? 저는 젊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제가 체력은 떨어지죠. 그러나 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 거는 더 깊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체력이 좋은 거하고 이거하고 바꾸라고 그러면 저는 안 바꿔요. 그 체력만 지금 좋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지나치게 몸에 대한 것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몸이 아름다운 거 좋아요. 20대 한참 우리 아름다운 건 좋은데 사실은 마음도 아름다운 게 훨씬 또 좋지 않나요? 마음이 아름다운 거. 이 옛날에는 쟤는 참 마음이 아름답다 이럴 때는 그 사람은 용모가 좀 떨어진다 뭐 이딴 얘기를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아름답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정말 마음이 아름다운 게 훨씬 더 좋은 거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나이가 어린데 어른스러우면 어른답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했는데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얘는 애늙은이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애늙은이 같다. 애늙은이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 나쁜 거예요. 애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애는 애다워야 돼. 애는 애다워야 돼요.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난 다음에 연세가 든 분들에게 젊어 보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고마워 이랬는데 요즘에는 나이는 들었는데 젊은 사람들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이거 나이값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너무나 이길 수 없는 이 젊은 시절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좋은 때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젊었을 때가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발달을 성장이라고 바라보고 때문에 이때가 제일 좋은 거라는 거야. 만약에 발달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개념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 인생은 매 단계가 다 특색이 있고 다 아름답고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젊은 아름다움이 있고 나이가 들었을 때는 나이가 들은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의 기준이 하나만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길어진 삶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놓이시죠? 그래요. 자, 오늘은 우리가 발달이라고 하는 걸 21세기의 우리들의 삶과 어떻게 이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로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